즐거운 라디오 추천,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최근에 했던 워딩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 공산주의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하며 미국과 연대할 것을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인도, 브라질 등의 5개 국가의 언론사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의 구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연합 EPN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선 미국이 우방 국가들에게 대중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서 이는 미국과 중국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선택은 누구에게나 자유롭지만 결국 어느 쪽을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인권, 경제의 투명성, 지적 재산권, 기술 보호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장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라면 미국을 믿고 지지해라.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일련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중국 정부를 대놓고 공산당이라고 칭하고 비판을 할 만큼 미국이 홍콩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을 몰아붙이는 근거는 이념적 사상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이념, 즉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끼리 자체적으로 경제 블록을 맺어서 협력하자는 것이죠. 그가 주장하고 있는 EPN의 성격은 중국에 대항하여 같은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는 기업들끼리 서로 돕는 것. 그 예시로는 이번 바이러스가 팬데믹하게 번지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국가들은 마스크, 소독제 등의 의료 물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속에서 장비나 안보 관련 물자들의 공급망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것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 분명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한 국가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유로존을 보더라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이미 중국 자본의 침투가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탈리아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로가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도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많이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일본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 지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우에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많은 국가들이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대목이 분명하죠. 충분히 중국이라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사드를 배치했던 한국에게 가해졌던 중국의 보복적 행태, 홍콩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지지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중국의 공개적 비난, 보복을 당했던 미국 프로농구 NBA, 중국에게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투명한 입장 발표, 조사를 촉구했던 호주가 최근 중국이 호주산 보리, 쇠고기 등의 수입을 막겠다고 천명하면서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기준 전세계 6위인 영국계 HSBC 은행이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해당 은행은 영국계 은행이지만 실제로 보유 주식 중의 절반 이상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익이 이 3분의 2가량이 중국과 홍콩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HSBC 은행이 중국 당국을 거스르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겠죠. 홍콩, 중국 시장의 비중이 이 필수적인 현실 앞에서 HSBC가 민주주의의 이념적 가치라든지 인권 등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버렸죠. 크라크 장관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국을 도울 것이며 한국 역시 미국과 연대가 깊은 우방 국가인 만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높은 제조업 기술력에 높은 평가를 줬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의 기술적 파워하우스이며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세계 3대 5G 관련 기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화웨이,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이렇게가 빅4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한국을 찾는 즉 한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미국의 본심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손보지 않으면 추후 5G가 기반이 되는 이 4차 산업에서
중국에게 잠식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이 반중국 경제 블록이 조성된다면 이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드라마틱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G뿐만이 아니죠. 반도체, 더 세분화시켜서 비메모리,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시장 등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이 이미 전 세계의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협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 경제 블록에서 배제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 기업들에게는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죠. 만약 미국의 의지대로 중국을 배제한 블록이 조성이 된다면 현재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기지로는 인도, 베트남,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인도나 베트남 등의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가겠지만 한국에도 많은 투자나 생산시설의 유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분명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몰아붙이는 것은 이 재선을 염두한 포석도 있지만 결국 4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도약이 너무나 강력하고 근 10년간 이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미국은 중국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본원 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기축 국가이고 이렇게 기축 통화와 압도적인 금융시장, 군사력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시장 주도권을 중국에게 내어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이든, 미국의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중국에 유화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화웨이가 5G 시장마저 장악하고 더 영향력이 커지면 미국이 중국을 경계하기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재선에 당선되든지 말이죠. 한국은 미국에게 꼭꼭 필요한 퍼즐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제조업, 많은 경험, 최선의 이 양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의 공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지는 중국을 뺀 주요 제조 국가들끼리 이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구축하자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인도를 G7 이 모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 의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지만 일반 부품 소재를 수입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나 대만 등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이 미국으로 가고 이러한 공급망 사이클 구조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값싼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연결된 기본적인 틀의 공급 구조에서 중국을 떼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이 서방 국가들의 중국 봉쇄 작전에 대비해서 수출 주도형 체제에서 내수 위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심산입니다. 즉 EPN에 속하는 국가들, 그 시장을 지금 중국 기업들이 장악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 시장 너무나 중요하고 비중 크죠? 미국의 손을 잡는다면 단기적으로도 분명 리스크가 크고 당장 대중국 수출도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서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충분히 단기적인 손해를 상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내수 위주의 기조가 더 강해지면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은 호조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중국 내 스마트폰의 판매량 추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중국 내 애국 소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중국 정부의 특성상 이를 컨트롤하고도 남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이 EPN 참여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현재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청와대의 직접적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보복이 또 가장 크게 걱정이 되겠죠. 가뜩이나 경제 상황 어려운데 중국의 추가적 규제까지 받으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 국가의 수장, 정부가 해야 할 고민인 것이죠. 이 사드 보복 당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좀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처럼 강하게 이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큼 대립하던 시기는 분명 아니었고,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대항할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 이러한 시국이 아니었어요. 만약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인 EPN에 참여를 하고 G7에 참여한다고 해서 중국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한국에 보복 카드를 내민다면, 이것은 곧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연합한 모든 다른 국가들을 공격한 것이죠.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홍콩 사태를 계기로 이념적 대립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인데 중국을 공격할 만한 또 다른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힘든 선택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다면 분명 중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추격을 보다 더 가속화하고 우리나라 역시 중국 경제와 커플링되는 기조도 예년과 좀 비슷하게 흘러갔겠죠.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이 전 세계의 제조업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국이 배제가 된다면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탈중국, 그 영향력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분명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지 말이죠. 아프지 않는 개혁은 없습니다. 당장에 고름이 터지고 통증이 생길 것은 감수해야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낫고 힐링이 됩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동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코비드19 대유 행병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중 갈등 양상이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주 미국에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 폐쇄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국립통신사 중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를 직접 거명하며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프랑스에서는 화웨이를 퇴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된다. 티벳,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이슈를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돌면서 선창을 하면 마이크 폼페이오가 지구를 돌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양상이다. 비단 화웨이 오지 기술, AI를 통한 안면인식 기술 등 기술 분야 한정되지 않고 우주와 북극 선점, 인도태평양 안보동맹, 무역 마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총체적인 중국 봉쇄전에 미국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기술 패권, 경제 패권, 군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자신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재선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내에서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로버트 스트레이어 부차관보가 화상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오직 지5세대 이동통신망 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LG U+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하는 반대 급부인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LG U+ 같은 기업들의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LG뿐만 아니라 우주를 토대로 자율주 행차나 스마트 제조, 원격 의료 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촉구로 해석된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화웨이 기술을 사용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감시도구로 쓰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기능을 약화시킬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반화웨이 전선 동참을 권고한 데 이어 보다 직접적인 촉구인 것이다. 6월 말 중국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14일 극한오지 분야에서 어정청한 태도를 보이던 영국 통신업체들은 올해 12월 31일 이후부터 화웨이의 오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 결정은 세계 오지 경쟁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화웨이 배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됐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오지 통신 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28년까지 프랑스 내 오지 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퇴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고 해서 자국의 오지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단계적 퇴출을 준비하는 것이다. 화웨이 퇴출 전선이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일종의 제재 명분을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 연합 내에서 이런 조짐을 중국은 이미 감지하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가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 장비 업체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 화웨이 퇴출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도 유럽 업체들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셈이다. 노키아와 에릭슨은 중국에 제조 공장들을 두고 수천 명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 중이다. 노키아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의 공장 1호과 1만 6천 명의 인력을, 에릭슨은 중국 내 제조시설 1호과 다수의 연구개발 설비를 각각 두고 있다. 하루 전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중국 강경파 마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은 중국의 휴스턴 총영사관은 거대한 스파이 쇼굴이라며 미 정부의 폐쇄의 명령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은 외교시설이 아니다라며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관광 위한 스파이 및 공장 네트워크 중심 지점이므로 중국 스파이들이 72시간 내에 떠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존슨 우주센터가 있으며 세계 최대의 메디컬 센터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의 소재지로 의학 제약 분야 연구도 집중돼 있는 곳이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도 텍사스의 경제 기반이 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및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 가능성에 대해 추가 공관의 폐쇄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를 전격 요구하고 중국은 강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극단으로 향하고 있다. 이번 주치는 코로나19 사태와 홍콩 문제 등 여러 이슈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신냉전 양상으로 평가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갑작스런 주치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사이의 패권 다툼의 새로운 점선이 열렸다고 관측했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1차적으로 홍콩과 우한 주재 미국 영사관을 폐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 본토에서 청두, 우한, 광저우, 상하이, 선양 등 중국의 5개의 영사관을 두고 있다. WP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이 중국 공격의 잠재적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자매 영사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